3개사 제안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정 과장이 일단은 저희 현재 현황을 한번 3개사한테 좀 발표 좀 알려주시죠. 네. 네, 시만사 네트워크 운영 담당 정 과장입니다. 1995년 저희 시만사 생명보험사는 생명 존중의 가치를 두고 창립되었습니다. 2002년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단일 벤더를 통한 전사적 규모의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05년 본사 및 전국 영업점의 이동성 확보를 위해 802.11G 무선 네트워크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802.11N을 도입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08년 저희 보험 가입자 수가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회사의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77대란 이후 보안 이슈에 대한 사회 관심의 증대에 따라 방화벽, IPS는 물론 엔드포인트 보안 장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대규모로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및 관리가 어려워지고 보안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네트워크 고도화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에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각 사별로 어떤 것을 제안을 하고 싶은지 그걸 좀 듣고 싶거든요. 먼저 아루바 한번 나오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아루바 네트워크에서 유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의 제안을 설명드릴 김대선 수석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아루바 지금 처음 들어보거든요, 제가. 아루바가 어떤 회사예요, 일단? 이름도 이상하게 생겼는데. 아루바는 수년 동안 각각 리서치 기관에서 리더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루바를 대부분의 분들은 무선넷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무선 액세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러 이 조사 기관에서 다 아루바를 하이 그리고 리더 그룹에 포진을 시켜 놓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특히나 스마트 모바일 이 스마트 기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굉장한 이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트너에서 조사한 이런 결과에 따르면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리더 혹은 리더에 준하는 수준의 랭크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액세스 부분에서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를 확고히 굳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2005년에 네트워크를 도입을 할 때 보안을 위해서 무선랜 따로 유선 따로 이래서 서로 틀린 네트워크 액세스 정책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다양한 분들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이 틀린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통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가 안 됩니다. 지사에서 접근을 했을 때 인터넷을 사용을 했을 때 회사에 접속을 하게 되지만 이런 정보가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상이한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유입이 되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사용자들이 파워 유저들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자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디바이스들이 오게 있는데 네트워크 관리자 입장에서 일관된 정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액세스라는 게 단순히 무선뿐만이 아닙니다. 무선, 유선, 그리고 WAN으로 해서 VPN이 접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액세스를 추가 인원 없이, 추가 예산 없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IT 환경 내에서 개선을 시켜야 되겠거든요. 이런 부분도 액세스 관점에서 많은 역점을 뒀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는데 뒷주머니에 있었군요. 제가 회사 앱에 연결이 돼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시키거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물어보거든요. 제가 회사 앱에 연결되어 있는 한은 제가 앱 사이를 돌아다녀도 이게 싱글 사인온이 바로 제공된다면 이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액세스 측면에서 어떻게 상황인지를 가지고 갈 건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문객들, 저희는 특히 시만사 생보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오거든요. 고객들이 왔으면 이 사람들은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가 일상화가 됐듯이, 아까 어떤 분이 이 톡에 올려주셨는데 하루라도 한시라도 액세스를 안 하게 되면 뭔가 이 불안한 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 시만사 생보사에 왔을 때 저희 고객들은 원활하게 액세스가 돼야 되겠거든요. 이 액세스를 제공을 할 때 저는 네트워크 관리자로서 더 이상 맥 어드레스 모으고 ACL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게끔 이 고도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가 도입할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늘 구축한 인프라가 어떻게 이런 미래의 요구사항들을 맞춰갈 수 있는지, 결국 이 컨텍스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게 저희가 액세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액세스 부분입니다. 액세스 부분은 다양한 디바이스를 최근에 나온 아이폰 6를 보면은 11AC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작은 모바일 폰 하나로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무려 800메가가 지원이 되거든요. 무선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시만사 생보사에서는 당연히 이 액세스 부분단에 대해서는 무선을 기가부스로 제안을 드립니다. 유선입니다. 똑같은 액세스를 다루고 있는데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저희 시만사 생보사에 와서 저랑 면담을 하실 때 여러분들 PC 있습니다. PC가 있는데 여러분들 PC에 포트를 꽂게 되면 창이 뜨거든요. 창에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에 소속이고 누구를 만나러 왔고 이 창을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안 들어오거든요. 제가 제 PC를 똑같은 포트에 꽂게 되면 저는 그런 과정이 안 거치게 됩니다. 내부 인증 과정을 통해서 원엑스가 바로 활성화가 돼서 저는 내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겠거든요. 유선 포트 하나에 상황을 포함을 시킨 겁니다. 대표적인 예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회의실에 있는데 방문객이 와서 쓰는 이 포트를 방문객이 쓰게 되면 창이 떠서 인터넷만 갈 수 있게끔 되고요. 직원이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우리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이미 상황인지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잘했어요. 근데 그런 이제 원엑스 기반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게 많은 단말들이 있는데 거기 일일이 설정하려면 설정할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 뭐 방안이 있나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이런 액세스에 대한 제어는 윈도우즈가 됐건 리눅스가 됐건 혹은 맥이 됐건 iOS가 됐건 안드로이드가 됐건 제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그 순간, 만약에 이게 와이어리스 랜 디바이스면 연결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유일한 일은 아이디 패스워드 치는 겁니다. 회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향후에 앞으로 써야 될 보안 수준, 제가 원엑스를 써야 되면은 윈도우즈인 경우에는 원엑스 서비스를 올리고 낙을 써야 된다면 NAP 서비스를 올리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PC가 1000대가 됐건, 특히나 저희 시만사 생보 같은 경우에는 설계사분들이 쓰는 PC는 특히나 회사에서 제공한 PC가 아닙니다. 이 사용자들한테 일일이 이런 원엑스 설정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다 자동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입니다. 제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게 아이폰인지 iOS인지 누가 사용하는지 어디를 갔는지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황인지라고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로 저희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제 구입한 윈도우즈 8 PC를 네트워크에 유입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에 유입을 하게 되면 이런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 있는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미 축적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엔드 유저가 할 건 없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단에서 이미 이 디바이스가 윈도우즈인지 사용자는 누군지 어느 디바이스를 쓰고 OS는 뭔지 이런 것들이 다 이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에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아루바만의 뭐 어떤 기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런 기술이 어떤 겁니까?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를 특히나 액세스 단에서 구축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가 있는 회사는 지금 현재 인더스트리에서 2개 정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루바고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의 정확도와 이 인식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기 보안에 있는 차세대 보안 디바이스한테 주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있는 스위치한테 주어서 원하는데 원하는 식으로 네트워크 액세스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이런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는 아직까지는
아루바뿐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습니다.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이제는 그게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네트워크 현업에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올라오거든요. 시만사 생보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번 생보사 직원들이 왔을 때마다 새로 나온 PC, 새로 나온 아이폰 이런 거를 회사 정책에 맞게 등록을 하고 보안 설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들 이 디바이스들이 이제는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현업들이 직접 사오는 것들입니다. 이 사오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예전 같으면 회사에서 PC를 배포를 하기 때문에 PC에 제공된 맥 어드레스를 모아서 일일이 수동으로 관리를 했거든요.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 환경에서는 사용자들이 맥 어드레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인증서입니다. 저희가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그랬을 때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그 순간 이 사용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를 쓰는지 이 디바이스의 유니크한 인증서를 바로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디바이스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네트워크 관리자는 사용자 아이디를 쳐서 나오는 그 디바이스에 어사인된 인증서를 지우는 것만으로 보안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에 근간한 이런 스팟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정책을 활용을 함으로써 무선 랜상에서 가장 높다라는 ETLS 기반의 가장 높은 보안을 바로 확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이거는 제가 제 랩에서 테스트를 한 과정입니다. 바로 이 폰으로 네트워크에 들어오게 되면 제 네트워크에서는 누군지를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어사인을 하고 그래서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 폰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윈도우즈 PC였다면 이 윈도우즈 PC에는 앞으로 제가 네트워크에 접속해야 될 모든 프로파일링이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아, 네. 1분도 안 걸립니다. 클릭 몇 번만 하게 되면은 보안상으로 그리고 매니지먼트 상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상황인지 네트워크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인지 네트워크는 나중에는 이제 그 시각화로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각각의 액세스단, 그게 반드시 무선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유선 혹은 WAN 다양한 형태로 접속을 하게 되면 시각화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 사용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는지 어떤 사이트를 갔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히나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집에 일요일 날 PC 갖고 갔습니다. 근데 아들 녀석이 게임 깔고 이래서 마침 바이러스가 걸려왔거든요. 회사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그 순간 바이러스 걸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여기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제가 그걸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로 온라인상에서 이 사용자를 효율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요즘 이제 우리도 차세대 하면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하게 되면 이게 정책 기반으로 우리가 많은 자동화를 많이 추구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얻어진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정책 기반으로 뭔가 네트워크 관리할 때, 사용자 관리할 때 상당히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확보한 이 액세스단에서 확보한 이 상황인지 DB가 어느 식으로 해서 저희 같이 솔루션 벤더로 같이 파트너로 일을 하고 있는 팔로알토나 혹은 아리스타랑 연계가 되는지 D 슬라이드에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인지 DB는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면은 네트워크 전사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또 김상현 직원이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려면 각 접속 디바이스에 에이전트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으로 가능한지 아르버만의 특허 기술인지 이런 거 궁금해하는데. 아닙니다. 이 어느 형태의 모바일 디바이스가 됐든지 에이전트가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언급이 되었다시피 네트워크에 유입되는 그 순간 이미 이런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는 액티베이션이 돼서 저는 데이터베이스를 요단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희 김상문 직원이 상황인지 DB가 구축이 된다고 하는데 접속한 사람과 디바이스를 어떻게 매칭시키는지 궁금해하는데요. 그 부분은 생각보다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제가 나머지 시간에 좀 더 오케이. 디테일하게 그 뒤에 독립 세션이 있습니다. 그때 네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치죠. 예, 네. 아직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 합시다. 네, 죄송합니다. 방문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제 랩에서 직접 테스트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방문객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방문객한테. 예전처럼 제가 3일 전에 방문하게 될 때 방문하기 3일 전에 제 맥 어드레스 주고 언제 갈 테니까 인터넷 좀 허용을 해달라 이게 아니라 제가 유선이 됐건 무선이 됐건
접속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메일을 보내게 되면 이 내용이 접견자한테 갑니다. 접견자가 여기서 승인을 해주게 되면 이 사용자는 바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접속되는 내용 자체가 상황인지 DB로 보관이 되게 됩니다. 이 방문객이 언제 왔었고 어느 디바이스를 사용했고 어떤 트래픽을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많게는 555일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화가 돼서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에코시스템으로 이게 상황인지 DB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상황인지 DB를 차세대 보안 장비인 팔로알토한테 저희가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IP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 그리고 이 사용자가 접속할 때 사용했던 디바이스 정보를 팔로알토 디바이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팔로알토 디바이스면 이게 유저 레벨로 이제 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방화벽을 컨피그레이션 할 때 IP 레벨로 하는 게 아니라 유저 레벨에서 이 사용자를 찾을 때 아이디로 이제 찾게 되는 거고, 이 사용자가 이 트래픽을 사용을 했을 때 어느 디바이스를 썼고 아이디는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상황 컨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같은 맥락으로 이 상황인지 DB는 팔로알토한테도 적용이 되게 됩니다. 팔로알토한테 적용이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쪽 네트워크에서 컨제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쪽은 컨제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액세스단에서 올라오는 트래픽들이 바로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게 바로 SDN이거든요. 초기 형태의 SDN인데 바로 라우팅이 액세스 스위치에서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 팔로시를 바로 상황인지 DB에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희가 액세스단에서 고도화 네트워크로 제안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상황인지입니다. 앞으로 이 상황인지 DB가 구축이 되게 되면 향후 3년, 5년 내에 디바이스가 어느 정도로 변하건 어느 형태의 요구 조건이 들어오건 저는 이미 상황인지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세스단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인지에 기반한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매번 이 업그레이드나 혹은 리플레이스하는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케이, 잘 들었고요. 뭐 하든 상황인지란 단어만 한 20번 넘게 들은 것 같네요. 자, 근데 되게 좋은 거는 인정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제 생소하거든요. 편리한 건 인정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세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유지 관리할 때 너무나 생소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기존에 있는 싱글 벤더가 여러 개의 독립된 솔루션을 내놓고 서로 네트워크에 연결시켜 놓고 상황인지를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상황인지 대비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인터넷,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그렇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얘기만 하시면 들을 수 있는 대부분의 메이저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사실 이게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인지를 모두 다 쓰는 건 아니겠지만 부분적으로 써서 지금 국내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내일에 있는 피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늘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계신, 그리고 고도화 네트워크를 위한 액세스단에서 저희가 감히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싶은 게, 액세스 네트워크에 이 정도의 인텔리전트가 반드시 부여가 돼야지만이 향후 백본 보안에서 이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팔로알토 이창빈 이사. 네. 저한테 먼저 인사해야지.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가 별로 안 좋네. 네, 저는 그 차세대 보안 쪽을 제안하게 된 팔로알토 네트워크의 이창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가 옷이 좀 야리꾸리하네요. 이사가. 원래 네. 제안 발표할 때 이런 목장으로 제안 발표합니까?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라서요. 그래? 특별하게 입고 왔습니다. 네. 10년 전에, 15년 전에 설치되어 있던 그 C사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 본사가 구축되던 시점에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던 그런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사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그 설치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뭐 PC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뭐 필요한 네트워킹 장비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무선이 필요하면 무선 장비들이 설치가 되고요.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중요한 보안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네, 보안 장비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사실은 이 시점에 보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뭐 보안이라는 게 엄청나게 조직에서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는 그 과정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사용하던 뭐 스위치 벤더, 라우터 벤더에 연락을 해서 네, 친한 영업사원한테 연락이 잘 되는 영업사원한테 뭐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몇 군데 뭐 견적을 요청해서 제일 싼 거를 구매하기도 하고요. 보통 기존에는 그렇게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들을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비즈니스 잘 되고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네, 네트워크 장비들이 구축이 되고 네트워크가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 센터니까 뭐 서버들이 구축이 되죠. 네, 여러 가지 서버들이 구축이 되고 네, 뭐 데이터 센터니까 당연히 보안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보안 장비가 들어오죠. 방화벽이 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데이터 센터에서 구축될 만한 그냥 장비들을 뭐 친한 영업사원들한테 연락해서 뭐 견적을 받고 뭐 싼 거를 구매하죠. 안 불렀어요. 나 고민했어 우리. 왜 자꾸 친한 영업사원 했다고 그래 자꾸.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네. 고민하시고 친한 영업사원한테 전화를 하시는 게 친한 영업사원 안 한다니까 그렇게 우리 공정하게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요 자꾸. 네.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방화벽이 구축된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뭐 IPS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IPS를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한 1, 2년 있다가 뭐 안티바이러스 제품이 필요해서 네, 안티바이러스 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하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분야의 보안 장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새로운 스탠드얼론 보안 장비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축을 했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구축을 하셨고 지금 C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축을 하셨습니다. 맞죠? 말씀 들어보니까 네. 뭐 우리 뭐 보안 시스템이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단순하고 뭔가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네. 사실은 그때는 이렇게 어느 조직이나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네. 그냥 방화벽이 필요하면 그냥 그 시점에 통용되는 방화벽 하나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IPS 구매하시고 안티바이러스 구매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어떤 유기적인 통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 시너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하셨죠. 그게 지금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다 이제 그렇게 대부분 구축을 하시던 그런 시대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게 이런 보안 장비들이 단순한 액세스 컨트롤 수준의 장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개별 보안 장비의 나열한 거에 지나지 않는다. 서로 유기적인 어떤 통합이나 유기적인 보안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현재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네트워킹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레가시 보안 장비들로는 최근의 컴퓨팅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도 상황 인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용자를 인지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네트워킹 환경은 애플리케이션을 이해하고 사용자를 이해하는 그런 가시성을 제공하는 보안 장비여야 되지만 기존에 구축했던 이런 보안 네트워크로서는 이런 현재의 네트워킹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를 인지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라우터 네트워킹 장비도 있고요. 네, 이런 무선 장비도 있고 보안 장비도 있고 여러 장비들이 네트워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서로 다른 벤더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전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각각의 포인트에 각각의 장비가 들어있지만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구조는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점이 현재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차세대 보안을 어떻게 구축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하는 네트워크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을 하겠다. 자 여기서요, 이 애플리케이션의 저 가시성 확보하면 우리가 뭐가 좋아져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우리가 뭐가 사실은 좋아져요? 기존의 네트워킹 장비들은 사실은 네트워크를 어떤 게 왔다 갔다 하는지를 전혀 보지를 못했죠. 그냥 트래픽을 보고 얘를 허용해 줄까 뭐 차단할까 이 정도였지만 사실은 네트워크에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사용되는지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네이톤이 사용되는지 비토렌트가 사용되는지 어떤 사용자가 엔드라이브를 사용하는지 지메일로 어떤 메일들을 보내는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하면 이걸 기반으로 보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자 기반의 보안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IP로 모든 보안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를 인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 인지를 해서 사용자 기반의 보안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에 IP가 잔뜩 나와 있지만 IP를 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보안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느 그룹의 어떤 사용자인지까지 그 보안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차세대 보안을 통해서 그 차세대 보안 장비에서 여러 보안 기능을 한 번에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제안입니다. 그래서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인지하는 애플리케이션 기능의 방화벽 기능을 이네이블 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URL 필터링을 통해서 어떤 악성 URL로 접속하는 것들을 제어를 하고 안티바이러스나 IPS를 통해서 어떤 공격들이나 위협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어를 하고요. 뭐 필요하다면 QS 기능도 이네이블해서 어떤 트래픽을 제어를 하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전에 구성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 보안 장비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차세대 플랫폼 위에서 여러 보안 기능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구성을 해서 실제로는 구축 비용이나 운영 비용 여러 가지 이제 비용들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 네트워크 솔루션이 들어가지만 여러 타 벤더와도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인프라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문지훈 사원이 차세대 방화벽이란 말이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지금 요새 차세대 보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기서 이거 현재 구현된 거죠. 그렇습니다. 구현된 건데 네. 이거 계속 보안도 계속 진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 말고 앞으로 어떤 점이 더 여기서 더 개선이라든지 진화될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차세대 보안의 컨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사실 구현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 컨셉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포트나 프로토콜 기반으로 분류하던 거를 애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P 기반으로 분류하던 거를 그 사용자 기반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라는 어떤 그 새로운 보안의 카테고리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미 구현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러 많은 벤더에서 제대로 구현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사실은 많이 따라온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계속 가야 될 길이 아직 멀고 현재 뭐 진정한 차세대 보안을 할 수 있는 어떤 성능이 받쳐주고 그런 보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보안은 현재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거의 이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여러 벤더들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훨씬 더 미흡한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냥 뭐 몇 포트를 막아라 뭐 포트별로 이렇게 했는데 물리적인 그냥 여기서 뭔가 그 아까 뭐 상황인지 뭐 컨텍스트 네. 그거를 다 이제 컨텍스트를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 내용 자체를 분석을 하고 그러면 이런데 차세대 보안에서 그런 분석이 다 되면 나중에 사람이 개입이 됩니까? 사람이 개입 안 되고도 다 하는 겁니까?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차세대 보안에서 모든 컨텍스트,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트래픽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사용자를 인지하면 그 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요. 그것들을 자동화한다면 기존에 이제 APT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현재 APT 솔루션들은 어떤 의심스러운 게 탐지가 되면 그것들을 이제 리포트를 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죠. 그럼 사용자들은 그것들을 기반으로 호스트에 찾아가서 실제로 어떤 호스트들이 APT에 탐지됐는지 뭐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뒤져야 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차세대 보안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 실제로 APT에 어떤 공격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공격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그니처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저희 이제 그 차세대 보안 장비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저번 주에 저희 회사 또 방문했던 다른 벤더사도 차세대 보안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차세대 보안 다들 클레임을 하는 벤더들이 많은데 그 차세대 보안의 어떤 우리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그걸 구분하는 요소로는 지금 말하는 어떤 이런 이제 인텔리전트하게 네. 그 상황을 인식하고 그걸 분석하고 네. 자동화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그런 기능 그런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것들이 차별화된 요소라고 예, 생각하면 맞습니다. 되는 겁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보안을 가지고 실제 이제 새로운 보안 인프라를 구축할지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레가시 방화벽 기존에 10년, 15년 전에 구축됐던 레가시 방화벽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한번 제거를 하고요.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네, 구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제 그 무선 솔루션들을 아루바 네트워크스의 무선 장비로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흐르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보안을 통해서 네트워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인지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사용자 기반의 상황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기반의 상황 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이 사용자가 누군지, 단순하게 IP가 뭔지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이 네트워크를, 이 호스트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군지, 어느 그룹의 누군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요. 아루바의 무선 솔루션과 연동이 됐다면 아루바에서 갖고 있는 어떤 그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또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세대 보안을 구축하게 되면 이런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기는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이 생깁니다.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우리 네트워크에서 사용이 되고 어떤 사용자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생기는 거죠. 기존의 레가시 보안으로 할 수 없는 아주 풍부한 정보들이 생기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업무 환경은 이렇게 구축을 하고요. 이 데이터 센터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존에 그냥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을 그때그때 소싱해서 구축해 놓은 이 망이 마음에 들진 않고요. 그래서 차세대 보안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보안으로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도록 구축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존에 뭐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그 동안에 이제 구축했던 것들은 다 이게 도입이 되면 그건 다 없애야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차세대 보안 장비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면 향후에는 다 이제 없어져도 무방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세대 보안 장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을 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안티바이러스나 IPS 기능을 이네이블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디도스 기능도 필요하시면 여기서 이네이블해서 기본적으로 그 디도스 공격을 제어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레인 리미팅을 주셔야 된다면 QS 기능을 이네이블 하셔서 트래픽을 제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뭐 본사와 데이터 센터가 연동이 필요하다면 VPN으로 연동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차세대 보안을 통해서 회사망과 데이터 센터망을 적절하게 보호하면서 유기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보안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3사의 이제 공동 제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것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돌아간다라고 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아루바의 무선 장비에서 가지고 있는 그 풍부한 그 상황인지 호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 전달해서 그것들은 어떤 보안 기능을 이네이블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저희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보안 기능을 아루바 네트워크스의 코어 스위치로 전달을 해서 이 코어 스위치에서 보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저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차세대 보안을 구축을 하지만 아루바나 아리스타에서 하고 연동을 해서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성능 좋은 보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을 하면 실제로 아주 안전하고 아주 성능 좋은 그런 이제 진정한 차세대 보안을 구축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좋은 것 같은데 경제성은 어떠세요? 경제성. 우리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구축하는 게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어떤 하나의 보안 장비에서 기존의 여러 가지 보안 장비를 이제 나열해서 구축을 했다면 어떤 보안 장비를 구축하는 비용, 운영하는 비용,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올 텐데 이렇게 하나의 보안 장비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문제 없이 완전하게 구현을 한다면 실제로 이제 그런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비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성현 직원이 또 질문했는데 우리 회사 우리가 지금 우리 사원들이 지금 엔드라이브 같은 지금 그 내부 클라우드 환경에 파일을 많이 올려놓곤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어떤 보안 같은 것들은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기본적으로 뭐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그런 이제 기능 중에 하나고요. 엔드라이브나 뭐 여러 가지 뭐 아이클라우드나 뭐 다음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 환경의 어떤 스토리지 기능들이 있죠. 그것들은 이제 거의 업무를 사용하시면서 아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클라우드 환경에 있는 스토리지도 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지를 합니다. 내부 사용자가 엔드라이브를 사용한다면 그 트래픽까지 인지를 해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엔드라이브를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엔드라이브를 통해서 어떤 파일들이 송수신되는지까지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리스타 네트워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민입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 센터 마켓에 10G, 40G, 100G, 이더넷 스위칭 최적의 플랫폼을 고객사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자 마지막 파트고요. 먼저 일단 시만사 생명보험사에 저희 회사 솔루션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진번 얘기 빼고 빨리 갑시다. 네. 별로. 예, 일단 저희가 그 시만사 생명보험사의 데이터 센터 현황 그리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대다수의 데이터 센터의 네트워크 구성, 3티어 아키텍처죠. 액세스, 애그리게이션, 코어 형태의 전형적인 어떤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계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도입하시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는 보다 유연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하셨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기존 운영하시는 이런 3티어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다수의 병목 구간과 그리고 개런티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없는 레이턴시, 결과론적으로 기존 운영하고 계시는 서비스하고 계시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 부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망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힘드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도 불필요하게 서버 몇 대를 추가하기 위해서 액세스 애그리게이션을 추가로 구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버든, 힘든 포인트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자체를 주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신 후 재난 복구용으로 DR 센터를 구축하셨습니다. 해당 DR 센터는 여러 서버 스토리지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주 센터가 장애가 났을 시에만 그 DR 센터가 운영이 되죠. 결과론적으로 50% 정도의 효율성밖에 가져가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하시기를 2개의 데이터 센터를 액티브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SNMP와 시스로그 기반의 단순한 모니터링을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이후 도입하시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유저 레벨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해당 인프라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일 벤더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모든 단일 벤더 솔루션 자체를 포괄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확장성 부분이나 추가 여러 기타 인더스트리에서 핫한 좋은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데 대한 여러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례로 얘기를 든다면 뭐 EIGRP겠죠. 라우팅 프로토콜 EIGRP 하나 때문에 옆에 있는 좋은 플랫폼들을 사용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표준 프로토콜 기반으로 해서 망을 가져가시고 이후에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최적 솔루션들을 도입하실 수 있게끔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는 차세대 데이터 센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아리스타에서 제안하는 데이터 센터는 기존의 레거시 3티어 아키텍처가 아닌 2티어, 리프 스파인 2티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얘기 드립니다. 왜냐? 해당 2티어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성능이나 그 다음에 그 안정성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다수의 클라우드 사업자들 환경에서 그리고 중요한 파이낸셜 금융 고객사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증했다, 잠깐만요. 입증했는데 네. 뭐 미국 외국에서 입증한 거 말고 네. 국내에서 입증된 거 있어요? 국내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인프라들은 다 이런 식의 2티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왜 그러냐? 스케일 아웃이라는 형태의 네트워크 확장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레거시 환경에 단순한 그룹웨어 이메일이 아닌 여러 인더스트리에서 지금 핫한 뭐 빅데이터 하둡이라든지 아니면 서버 가상화를 도입하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이 만들어지는 그런 트래픽 볼륨들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가 됐든 이후에 그러한 서비스들, 새로운 서비스들이 도입이 되었을 때도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과 혼용해서 하나의 단일 네트워크로 이런 서비스들을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DR 센터 구축 후에 그런 50%밖에 안 되는 효율성, 자원 활용도를 이제 100%까지 끌어올리는 형태로 액티브, 듀얼 액티브 데이터 센터 그리고 멀티플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오버레이 프로토콜 중 VXLAN을 활용하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컨트롤 플레인을 담고 있는 기존에 알고 계시는 DCI 솔루션보다는 가볍게, 그리고 하드웨어 레벨의 라인 레이스를 지원하는 이런 VXLAN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그리고 그 게이트웨이들도 마찬가지로 액티브 이중화까지 HA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센터 간의 그런 액티브 활용 구조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구축하시고 운영하시면서 전반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 확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기존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아니면 평상시에 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어떠한 트래픽들이 흘러다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되시지 않는다면요, 용량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쉽게 말하는 스위치 플랫폼들의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정확하게 못 하시겠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트래픽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파악을 하시려면요, 개별 스위치 플랫폼을 따라다니면서 해당 트래픽 모니터링하는 목적으로 미러링을 하시고 트래픽 받아서 이제 이런 구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일 포인트에서 내가 필요한 시점에 단순한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필요한 트래픽을 땡겨와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러한 전혀 저희 탭 애그리게이션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해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인프라 레벨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인더스트리의 베스트 오브 브리드 솔루션들을 같이 연동해서 쓰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의 SDN 컨셉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이더넷 프레임을 포워딩, 해당되는 패킷 프로세싱하는 역할이 답니다. 흔히 SDN 컨셉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데이터 플레인이라고 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일례로 얘기를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아루바나 아니면 팔로알토, 와이어리스 랜 환경의 가입자 정보 또는 시큐리티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패킷 포워딩 동작 또는 패킷 필터링 하는 동작을 스위치 레벨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스위치 플랫폼의 리눅스 OS 아키텍처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되게 이것도 인텔리전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스위치가. 근데 리눅스 기반의 오픈 소스잖아요, 저게. 저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 보안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객 정보라든지. 보안에 문제가 없을까요, 저게? 일례로 저희가 최근에 그 리눅스 배시 쉘샷 관련되는 그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 크게 한번 지금 어나운스가 됐었죠. 저희 플랫폼이 리눅스 기본적으로는 순수한 리눅스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눅스 페도라 코어 배포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취약성에 대해서 어나운스가 되자마자 불과 3일 만에 해당되는 패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저희 자체적인 노력뿐만이 아니라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 서버나 스토리지, 여타 네트워크 장비 레벨에서의 그런 커뮤니티 레벨의 서포트, 지원을 받아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루바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저희 같은 그런 포워딩 레벨의 동작을 해당 팔러시, 유저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그 다음에 상황인지 그런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해서 패킷 포워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스위치 자체가 패킷 포워딩을 퍼밋하거나 디나이하거나 이런 동작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 운영 환경에서 자동화라는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장비 자체를 구축 배포하는 부분에서부터의 자동화부터 시작해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OS 관리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다 자동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운영 환경의 그런 운영 비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투티어 네트워크 디자인, 액티브 형태의 데이터 센터 운영을 통한 설비 투자 비용의 절감 효과, 전체를 아울러서 TCO 총 소유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데이터 센터 인프라 레벨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후 지원 같은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이 한다면, 구축이 된다면. 네. 예, 그러면 팀장님이 저희 3개사가 협력을 해서 솔루션을 제안을 드렸는데, 먼저 액세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고도화 네트워크 프로젝트에 액세스단에서 주안점을 줬던 부분은 뭐냐면은, 액세스단에서 들어오는 모든 디바이스에 대한 상황 인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상황 인지에 근간을 해서 사용자 트래픽 하나하나, 디바이스 하나하나에 대한 획기적인 정확한 시각화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베이스라인 위에 저희 액세스 쪽에도 더 역점을 주는 것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 관리 하에 있어야 되고, 제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함에 있어서 매번 수작업이 들어가거나 이런 이 관여가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한번 정책으로 보여가게 되면은 어느 디바이스가 오건, 어제 없었던 디바이스가 오늘 새로 들어오건 일관된 정책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이 보안 레벨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우리 이사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안하는 주안점은 이제 크게 업무 환경하고 데이터 센터 환경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업무 환경은 그 차세대 보안 기능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과 그 사용자 기반의 보안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구조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환경이 사용되는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완전히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완벽한 가시성을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요. 거기에 이런 호스트들이 어떤 사용자, 어떤 그룹에서 어떤 사용자들이 이런 호스트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이 차세대 방화벽에서 다 가지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가시성을 가지고 제어를 한다라는 측면을 이제 업무 환경에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고요. 데이터 센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보다는 어떤 서비스를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고성능의 차세대 보안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기능들을 이네이블 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좀 안전하게 그 고성능이 필요한 그런 데이터 센터를 안전하게 그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이제 이네이블 하는 기능으로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이 업무 환경이나 데이터 센터 환경에 여러 가지 이제 아루바 솔루션이나 그 아리스타 솔루션과도 연동을 해서 실제로 이제 단순하게 그냥 세 벤더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연동을 해서 훨씬 더 이제 그 나은 시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그 업무 환경하고 데이터 센터의 그 보안을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코어 그 네트워크에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프라 레벨에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업무 환경에서는 워크그룹 스위치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워크그룹 스위치가 지금 알고 계신 아루바의 컨트롤러 베이스로 해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다면, 그리고 팔로알토의 파이어월 솔루션 그 해당되는 팔러시 기반으로 해서 트래픽 자체를 제어 또는 해당되는 트래픽을 포워딩하는 동작 자체를 스위치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QoS라든지 아니면 ACL이라든지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는 유선, 무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수용함으로써 스케일 아웃 디자인할 수 있는, 그리고 10G, 40G, 100G를 유연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노드 하나를 추가하는 데 있어서도 자동화를 통해서 운영상의 운영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장님, 그리고 이 제안에 참석해 주신 여러 결정을 앞두신 우리 고객님들께 저희 3사가 통합적으로 제안하는 솔루션은,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각 영역에서 글로벌하게 리더 포지션을 잡고 있는 세 개의 벤더가 모여서
각각의 이런 최상의 솔루션으로 구성된 제품을 시만사 고도화 네트워크의 인프라로서 그리고 네트워크로서 제공을 그리고 제안을 하고자 이렇게 그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3사가 공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이미 들으셨겠지만 액세스단에서부터 보안 그리고 데이터 센터까지 상황인지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상황인지가 유지가 되고 나면 네트워크 여러 분야에 걸친 가시성이 확보가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 가시성이나 시각화 부분은 이제까지 인더스트리에서 이 정도 수준의 연동이 진행이 된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단일 벤더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독립된 솔루션을 인스톨 해놓고 이게 연동이 됐다라고 이제까지 저희가 얘기를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이 3사가 사실은 태생다태가 틀린 인더스트리에서 나왔지만 오늘 저희가 제안드린 솔루션 자체는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벤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벤더가 아니라 고객사, 앞서 말씀드렸듯이 MS도 그렇고 글로벌 2000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벤더들이 적어도 3사의 하나 혹은 3사의 제품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통합된 제품으로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안드리는 이 솔루션은 앞으로 향후 구축, 운영에 있어서 혹은 연동에 있어서 생길지도 모르는 시간적 낭비와 금전적인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오케이. 다시 한번 확약드립니다. 알겠고요. 지금 보면 이게 도입이 되면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기존 장비들은 이거에 비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장비였잖아요. 장비, 그냥 네. 하드웨어 장비였는데 기기였는데 이게 도입이 되면 뭐 스위치도 그렇고 뭐 보안도 그렇고 액세스도 그렇고 상당히 인텔리전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좋은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런 거 익숙치 않거든요. 직원들이 이런 것이 새로운 게 도입됐을 때 쉽게 이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그게 금방 시프트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방안이 뭐예요? 저희가 팀장님 말씀드린 이 부분 중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그겁니다. 저희 3사가 나와 있지만 이게 저희가 말씀만으로 드리는 솔루션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일 벤더가 여러 개의 솔루션을 갖다 놓고 상황인지나 혹은 가시성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네트워크에 인스톨만 해놓은 이런 솔루션들이 원하는 대로 동작이 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저희 3사가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각 영역에서 최고의 벤더들이 이 최고의 벤더들로 나온 이유 자체가 저만 살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픈 아키텍처를 통해서 지금 이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연동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인지 데이터베이스 예를 하나 들게 되면 이 액세스단에서 들어오는 이 모든 사용자들에 대해서 상황인지를 이네이블 하는데 네트워크 컴포넌트들이 혹은 네트워크 그 단말들이 2000대가 됐건 3000대가 됐건 이러한 상황인지를 이네이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사실은 이틀이 안 걸린다는 거죠. 이거 연동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그리고 저희가 저희 파트너끼리 하는 이 연동 솔루션 자체는 이제까지 저희가 써왔던 시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으로 충분히 그 연동이 가능함을 저희가 증명을 해왔고 원하시면 저희가 공동 데모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 데모는 필요 없고 뭐 나중에 이거 뭐 이게 프로모션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디스카운트라든지 뭐 이런 거 없습니까? 오늘 뭐 그건 저희 그 오늘 지사장님들이랑 네? 저희 선배님들께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래도 저희 여러 지사 많은 사원들이 또 참여해서 좋은 질문한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결과는 나중에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따가 개별적으로 또 디테일한 또 전문가 세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